네, 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언론사 창업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2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언론, 예술, 글쓰기입니다. 희망대학은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 서강대 사회학 전공, 학생부 종합 전형 자기주도형,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나중에 언론사 창업을 꿈꾸고 있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포부가 상당히 큽니다. 대부분 이제 언론사에 취직하고 싶어요인데 언론사를 차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왜 못했나라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에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어떤 계기로 신청을 하게 됐나요? 우선 제가 고3이 되니까 되게 불안한 것도 있고 저번에 도움을 받을 때도 마땅치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추천을 해줘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네. 자, 최진규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상담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그 학교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 글쓰기 능력이 탁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인 감각까지 우리 학생이 또 갖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그런 학생들 아주 부지런한 학생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쪽 저쪽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가면서 자신의 꿈을 이렇게 키워온 학생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아주 재주가 많은 친구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들을 좀 지켜봐 주셨을 텐데 보고 그 수시와 정시 경쟁력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비교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은 저는 수시가 60, 정시가 40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60대 40으로 수시에 조금 더 높은 평가를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역시 이제 내신 성적일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될 텐데.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은 이제 평균 2.2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 2.25니까 내신 성적이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뭐 거의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요. 다만 이제 내신 성적을 볼 때 정량적인 성적은 그렇지만은 비교과 기록을 또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비교과 기록은 제가 판단할 때는 비교적 경쟁력 있게 잘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또 우리 학생이 그런 역동적인 모습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수능 성적이 결코 낮은 성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 이렇게 쭉 보니까 향상 국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이제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서 정시까지 이렇게 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유리한 전형 그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역시 이제 가장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이제 준비는 잘 돼 있고 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뭐 서류가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면접 능력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생부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학생이 그런 능력도 이제 있는 걸로 보여지고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할 때 우리 학생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어떤 적정 수준의 대학에서 약간만 높인다라면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순위로 뽑은 것이 이제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한 근거는요. 우리 1학년 때부터 우리 학생이 논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학교 생활 기록
성적표에 이제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논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어떤 글쓰기와 관련된 어떤 수상 기록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논술 전형도 우리 학생에게 적합하지 않느냐. 이제 논술 전형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이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어지간한 대학의 최저 학력은 지금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순위가 이제 정시 전형입니다. 아까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목 간에 약간 이제 불균형이 있어요. 국어라든지 탐구 한 과목 정도 보완한다라면 사실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다. 그래서 끝까지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의 성적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이제 정시도 긍정적으로 네. 봐주셨거든요. 모의고사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성적입니다. 국어 11월 달 전국연합 성적 4등급, 그 다음에 수학라 2등급, 영어 1등급, 그 다음에 한국사는 원점수가 40점인데 1등급이고요. 탐구에서 생활과 윤리 1등급, 법과 정치 3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은 2.25가 되겠습니다. 자, 작년 9월과 11월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4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제 성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제 한 등급 정도 이렇게 향상이 됐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2등급이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는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사탐 과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 과목의 어떤 성적은 등락폭이 꽤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3월 달에 보는 전국연합에서 성적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른 것보다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측면이 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그만큼 이제 정시 경쟁력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앞으로 추천해 주실 정시 지원 가능성이나 또 모의고사 전략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정시 지원 가능성을 제가 이제 짚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11월 달 전국연합 성적을 합산을 해보면 표준 점수가 이제 480점이거든요. 800점 만점에. 이렇게 볼 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강대 가군의 아트앤 테크놀로지는 정시에 선발하지 않고 수시 모집에만 선발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서강대 가군의 사회학 전공 같은 경우는 그 표준 점수로 524점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44점 정도가 부족하니까 상향이고요. 서울시립대 가군 도시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518점 정도니까 여기는 한 38점 정도 부족하고요. 연세대 나군의 사회학과는 527점이니까 여기는 47점 정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수시에는 정시 점수로 보면 상당히 좀 역부족인 현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점수 이제 표준 점수 480점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살펴보면은 성신여대 사학과, 가톨릭대 국제학부,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학생부 성적이 그 원본을 좀 보내줬으면 제가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 봤을 텐데 이제 수치만 보내줘가지고 조금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한계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성적하고 이제 사탐 성적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3월에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9월 달부터 이제 4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11월 달에도 4등급이 나오고 이런 그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학생한테 한번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국어 성적이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제가 사실 1학년 때 내내 1등급을 받고 심지어 거의 98, 99가 나와서 네. 100분위도 되게 높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어 공부를 되게 소홀히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수학을 그냥 영어를 올리자 해서 수학이랑 영어 공부에 치중을 했더니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예. 국어 공부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도 보니까요. 1등급의 100분위가 99%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만점을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뭐 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 좀 충분하니까 조금 이제
다른 과목에 좀 더 집중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학생이 국어는 충분한 어떤 능력과 이제 어떤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기에 신경을 쓴다라면은 얼마든지 이제 그 본인의 등급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3학년 올라가서도 이제 물론은 지금도 준비하겠지만은 국어 과목에 조금 더 이제 이 투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 가운데 이제 한 과목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 1학년 때 이제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계속 바뀌어 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과목을 지금 실험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탐구 한 과목이 결정이 됐나요? 네. 어떤 과목으로 결정이 됐나요? 윤리와 사상을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이제 그 과목을 이제 집중을 해서 나머지 한 과목은 성적이 좋으니까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된다라면은 국어 성적 잘 나오고 이제 이 탐구 과목 균형을 맞춘다라면 뭐 우리 학생 뭐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도 얼마든지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제2 외국어 한문 영역을 타스탐 한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인문계에서는 이제 교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보니까 학생부에 그 일본어를 선택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성적은 그렇게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문도 배웠는데 한문 성적은 1등급까지 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그 5교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에서 한 과목을 꼭 선택을 해서 성적 여하를 떠나서 꼭 이렇게 이제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과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2학년까지 성적 가운데요. 내신 등급이 평균 등급이 좋은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국어가 이제 1.5등급이고요. 사회가 2.1등급, 영어 2.5등급, 수학 2.83등급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급 평균 2.23등급이 되겠습니다. 학기별 추이는 어떤가요, 선생님? 네, 성적 추이는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 2등급, 그다음에 1등급, 1등급이니까요. 이 아까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반대로 이제 좋은 성적에서 이제 조금 이제 떨어졌는데 이 내신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1등급을 계속 유지하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케이스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4등급, 2.5등급, 2.5등급으로 이제 약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등급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간 그런 모습이고요. 영어는 2등급을 유지하다가 3등급으로 한 등급 정도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학년 때 성적하고 2학년 때 성적에 큰 차이가 없어요. 1학년 때는 평균이 2.2고요. 예, 2학년 때는 2.29니까요. 뭐 큰 차이는 없다. 아주 성적이 고른 실력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국어가 계속해서 이제 성적이 향상되고 있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의 진로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제 수학도 미세하긴 하지만 향상되고 있다. 영어가 다소 조금 이제 아쉽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에 가서 영어 성적을 조금 더 올린다라면 아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뭐 언제나 늘 똑같은 이 시점이 되면 얘기는 하지만은 3학년 1학기 올라가서요. 이들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완을 해서 마지막까지 내신 관리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교과 성적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이 친구 뭐 워낙 열정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네. 좋은 성적 거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준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유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진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진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학생부 종합전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한테 되게 유리하게 좀 작용할 것 같은데요. 자, 최준규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맑음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1학년 때 13건, 2학년 때 6건인데 아마 이 6건은 조금 적어 보이긴 하는데 이 그 생활기록부를 받은 시점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상 자료를 또 입력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있을 걸로 보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받았고요. 과학 과목 우수상, 또
소논문대에 이제 입상 실적이 있고요. 독도 과거사대의 생명 존중의식 함양대 뭐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어떤 그 학생의 어떤 시사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학업 능력하고 또 진로 개척 능력하고 연결돼서 아마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활동을 보니까요, 그 학급 부회장을 1학년 2학기에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봉사 부장을 맡아서 그 창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학생의 활동을 꾸려나가는데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또 꾸준히 그와 같은 활동들을 지속했으면서 빈민국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모금 활동을 추진했고, 또 칼럼 쓰기라든지 서평 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독특하고 인상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요, 영자신문반에서 영어로 직접 이 인터뷰를 해서 그 기사를 작성한 부분, 또 이제 사회문제 동아리에서는 UCC를 제작하고 또 소논문까지 쓰는 그런 모습에서 동아리 활동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모습이 보았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때 61시간, 2학년 때 42시간인데 아마 이게 2학년 때 기록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 미디어 기자단 활동을요, 매달 했어요. 지속적으로. 이게 봉사의 진정성하고 또 관련이 있고요. 또 봉사활동 중에 유기견을 돌보는 그런 또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건 상당히 또 인상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은 이제 언론인을 꿈꾸고 있는데요.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1학년 때 28권, 2학년 때 31권입니다. 그래서 교양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분야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이제 섭렵을 했고요. 특히 이제 보면서 위대한 개츠비라는 이 책을 원서로 또 읽었더라고요. 학생 원서로 읽은 거 사실인가요? 네?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을 원서로 읽고 독서 기록장에 소감을 작성했는데 네. 원서로 실제로 읽었나요? 네. 아, 그랬죠. 이제 당연히 아니 제가 이제 원서로 읽는다라는 그 자체가 이제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어떤 우리 학생의 어학적 능력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인상 깊게 봤고요. 또 음악이나 미술 또 이런 예술 분야에 관련된 그런 책도 다수 읽었다라는 점,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진로 활동을 조금 이제 제가 아쉽게 본 부분은 1학년 때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초청 강연, 직업 특색, 탐색 다 좋은데 2학년 때 진로 활동은 인문사의 특강 토론에 참여한 거 딱 한 가지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아마 기록이 조금 덜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이제 챙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를 했는데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학에서 볼 때도.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에 과목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록이 아주 상당히 잘 돼 있다. 이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특히 사회 시간에 그 외국 지리 교과서를 번역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번역하기 작업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사회 선생님께서 써 주셨는데 외국 지리 교과서를 우리 학생이 혼자 이렇게 번역을 했나요? 아니면 팀을 이뤄서 번역을 했나요? 아, 저희 사회 선생님께서 예.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외국 지리 교과서를 직접 공부해 오셔서 각 반마다 팀을 꾸려서 번역을 맡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팀의 조장이 되어서 번역을 주도적으로 해내서 선생님께서 생기부에 적어주셨어요. 이 번역을 한 이유가 뭐죠? 처음에는 이게 그냥 지리 교과서를 공부할 때 부족한 그러니까 자료도 부족하고 그냥 교과서를 공부하기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서 뭐 질문을 받다 보니 참고 자료로 쓰시기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돼요. 예, 좋습니다. 우리 학생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학년 때 화법과 작문 시간에 선생님께서 심화 과제로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이거 제목만 들어도 지금 좀 어지러울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우리 학생이 직접 제작해서 발표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상가들의 이론을 친구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 동영상 제작하면서 우리 학생이 어떤 어려움 같은 거 있었나요? 네, 우선 그 철학적 시읽기의 즐거움은 책 안에 되게 다양한 철학자의 이론이 소개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고 또 그 관심 있는 이론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려면 제가 잘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단순하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서 그걸 제가 다시 계속 탐독하고 있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걸 혼자서 영상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탐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 내용을요, 우리 그 국어 선생님께서 그대로 다 우리 학생이 얘기한 대로 써주셨어요. 정말 읽으면서 존경스럽게까지 느껴졌는데, 하여튼 상당히 인상 깊게 봤고, 특히 이제 한 가지 이 예체능은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써주지는 않는데, 이 미술 선생님께서 거의 추천서 수준에 가깝게 이렇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전문 용어로 써가면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무너무 제가 볼 때 감사하게 느껴지고, 어쨌든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우리 학생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정말 고민해서 비교과 활동을 해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딘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희망대학 중 주목할 대학은 1지망이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 2지망 서강대 사회학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 3지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 중에서 1지망인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살펴보고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의 이제 서강대에 대한 준비 사항부터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 줬습니다. 뭐 4개 줘도 아깝진 않지만은 3학년 1학기 성적이 이제 미지수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준비도는 뭐 나름대로 잘 돼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별점 4개 줬고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요. 수능 준비도는 크게 이제 개의치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의 특징 그리고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의 특징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기준입니다. 모집 단위는 이제 인원은 25명이고요. 정원이 30명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그 자기주도형으로 이제 5명을 또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일정 배수인데요. 2에서 5배수고 서류 100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1단계 80에 면접 20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인재상이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다 하는 부분이고요. 서류는 이제 필수가 학교 생활 기록부, 자소서고, 추천서고, 선택은 활동 보충 자료인데 이제 최대 5가지를 적용해서 쓸 수 있는데 A4로 5쪽 이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활동 보충 자료를요 상당히 좀 이제 독특하게 학생만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제출하는 거를 꼭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가게 되면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다면적 사고력이라든지 뭐 의사소통 능력 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간 경쟁률은요 18대 1 정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정도고요. 지원 가능권은 내신 성적이 2등급 정도 이제 안팎이라고 보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2.23이니까요 거의 근접돼 있는 성적이거든요. 관건은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이제 정성 평가니까요. 지나치게 이제 성적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요. 2등급 안쪽에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보충 자료 같은 경우는요. 꼭 교내 자료가 아니어도 교회에서 활동한 자료도 그 안에 얼마든지 녹여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소서 항목을 꼭 지금쯤은 한번 써봐서 이 구성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과정을 갖추고요. 전체적으로는 상향이라고 보지만 충분히 도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서강대에 충분한 도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외에 다른 대학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다른 대학들을 조금 더 추가로 좀 추천을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3개인데요.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는 말씀드렸고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서류하고 면접인데요.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 이메일로 이걸 확인을 하시고요. 네. 국민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논술 전형 3개인데요. 서강대 사회과학부입니다.
수능 체제가 있는데 지금 충분히 이제 충족하고 있고요. 한국 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논술 전형이고요. 이제 수능 최저 2개 등급 합사지만 우리 학생 충분히 이제 충족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사회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이고요. 수능 체제가 있고 또 우리 학생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요. 어땠나요? 정말 모르는 것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저의 객관적인 위치를 알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학생 면접도 참 잘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저희가 자세한 내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메일로 더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사 창업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예비 고3 두 분과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진로와 적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뭘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면서 꿈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윤태현 선생님, 최준기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하성철 선생님의 2017 수능 그리고 3월 모평 대비 수학 영역을 주제로 특강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